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또 한 차례 내놨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은 있는 대책들인지 오늘 현장 탐사에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R&DS 부동산 투자연구소 최경화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부가 이 재건축이나 청약 시장과 관련해서 대책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에 또 한 차례 좀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70%를 육박하는 곳이 많아지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월세 전환율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체감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시장의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자 정부가 드디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 가구를 보호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게 서민의 부담을 이제 좀 더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공급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월세 불안 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월세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조금 더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미였었을 텐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급 대책은요. 재건축 이주 시기에 1년 이내에서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참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임대가 가능한 그런 곳을 공급하겠다라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자, 장기적인 방법으로는요. 이 공공건설 임대 물량을요. 빠르게 좀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서 좀 그 공급 물량을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따라서 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건설사에게는 좀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견이 부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들의 이 주거 환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반전세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그 방책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의 월세 대출을 또 신규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를 담은 대책도 있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나 또 이렇게 혼자 사는 대학생들 그런 좀 서민들을 위한 신규 대출을 또 이렇게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다양한 전월세 대책을 좀 내놓았는데요. 자, 일단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서민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될 텐데, 자, 궁금한 부분은요. 이 서민들이 과연 이 대책들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을 혜택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책의 큰 틀은 그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전월세 시장의 불안한 지역을 토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보다는 건축기간이 짧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전월세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회 취약계층의 월세 자금 대출인데요. 신청자는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인데요.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2%, 초저리 금리이기 때문에 월세 자금 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 범위와 대상 확대도 추진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월세 보증 범위는 임차료 9개월분에서 23개월분으로 보증 가입 대상은 신용등급 1에서 6등급에서 1에서 9등급으로 각각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전월세 물량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또 월세금까지 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최경화 소장님께서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전세값 상승으로 월세로 돌아선 세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속도를 줄여줄 만한 방법은 빠져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또한 정부가 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다세대 연립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안 등의 공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네.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미비해 이들 민간 사업자가 중공공임대 공급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약간 의문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유지보수 문제나 열악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지만 내놓은 대책들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향후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R&DS 부동산 투자연구소 최경화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